합정동에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일대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나루터로 송파진, 한강진과 함께 조선시대 3대 나루터였던 양화진이 있던 곳입니다. 양화진 주변은 경치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누에의 머리를 하고 있는 잠두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잠두봉 일대는 조선 후기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천주 교인을 처형하게 되면서 잠두봉은 절두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 일대의 합정동은 조계 우물이 있던 곳으로 조계의 합과 우물 정자가 결합되어 합정동이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조계 우물은 절두산 근처에 있던 곳으로 천주교인을 처형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물을 품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민물 조개가 많이 나오면서 조계우물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천주교 순교 성지는 1866년 병인 양요 때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평행되면서 머리가 하도 많이 잘려 나왔다고 해서 절두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후 고종이 땅을 하사하여 천주교인들의 무덤이 조성되고 오늘날의 천주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조계 우물을 말렸던 합정동은 이후 마포구 합정동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양화대교는 제2한강교라는 이름으로 1965년도에 개통되었습니다. 다리 이름은 양화진에서 따왔습니다. 이 다리가 놓여지기 전에 이 남북에 땅 지주들이 있었는데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주들은 12,000원을 요구하고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4,000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일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의 재산은 사회의 소유다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그 수많은 지주들을 설득하고 또 하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 기업이 유한양행입니다. 예. 저 멀리 보이는 그 양화대교 남단은 당산동 영등포 일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놓여지기 전에 이미 저 일대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공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택지나 그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다리가 놓여질 당시에 이 일대는 호화 벌판에 논밭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당산철교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들어선 철교입니다. 1983년도에 들어섰는데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다리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당산철교가 제대로 걸렸어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성수대교가 만약에 붕괴가 되지 않았다면 당산철교가 먼저 붕괴됐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97년도에 철거를 했는데 철거 과정에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런 철교예요. 그리고 제 머리 위에 이 강변대로가 보이는데 이 강변대로는 1969년부터 72년 사이에 양화대교에서 잠실대교로 먼저 개통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처음에 개통되고 나머지 이제 늘려간 거예요. 개통 당시에 초기에는 톨게이트가 있으면서 요금은 받았다고 합니다. 예. 요 한강 일대에 그런 그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멀리 국회의상당도 보이고 이제 여의도 일대가 보입니다. 저희는 이 절두산 순교 성지를 넘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한강에서 절두산 순교 성지를 지나서 내려왔습니다. 제 머리 위에 보이는 게 그 지하철 2호선이에요. 당산 철교를 넘어서 이렇게 해서 저 앞쪽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합정역을 지나서 홍대역으로 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는 1960년대 경에 양화대교가 개통되는 시점에 서교 성산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택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만들면서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초기에는 마당에 있는 큰 단독주택 위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한강변 일대는 가옥들이 있던 형태였고 그 강변대로가 또 개통이 되면서 그게 맞물리면서 또 이렇게 개발이 된 건데 한강변 그 가까이에 있는 곳은 안쪽까지 도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주택들이 좀 불규칙적으로 돼 있어요. 그걸 넘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택지를 조성한 거죠. 그리고 1980년대 경에
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더 많은 주거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에 길이 일산 쪽에서 자유로를 타고 나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 왼쪽으로 이 도로로 들어오기 전에 왼쪽으로 빠지면은 합정 사거리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쭉 가면은 당인리 발전소를 지나서 상수역으로 연결되는 길이에요. 예. 더 가면 신촌하고 해서 그 공덕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 저 앞쪽은 합정 사거리고, 저 메세나폴리스 건물 큰 거 보이시죠? 예. 그렇게 조성된 겁니다. 우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다세대 다가구로 바뀌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홍제 상권 확장과 더불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 일대에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은 외지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도 많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바뀐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9년경에 오세훈 서울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 일환으로 한강변 그 전략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여의도, 압구정, 이촌, 성수, 합정 일대를 지정하는데 지금은 다 해제가 되고 성수동 한 곳만 남았어요. 따라서 이 합정동 일대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로 가기에는 쉽지 않고, 소규모로 지주들의 그 뜻에 따라서 블록형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여기 지금 이 블록만 보시다시피 전에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였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합정역 사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1930년대로 돌아가 보면 이 일대는 논밭이었고 간헐적으로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강변 앞에 당인리 발전소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들에 의해서 이렇게 현재 변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당인리 발전소는 지화하고 지상을 공원화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합정역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공원이 개발되면은 현재보다는 물론 좋아지겠지만 연결이 돼서 상권이 크게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일대는 역세권을 끼고 있는 주거지역 상권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합정역 사거리로 가보겠습니다. 합정역 사거리 일대로 왔습니다. 합정역 사거리는 2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이고 광역석 버스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2003년도에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메세나폴리스 길 건너에 있는 프루지오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메세나폴리스 일대는 다세대 단독 그 연립주택이 위전 주택가였었는데 저렇게 들어섰고요. 마찬가지로 프루지오도 그런 형태였었는데 들어섰습니다. 그 프루지오 앞에 있는 곳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연예 기획사예요. 프루지오가 들어서면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각각의 주상복합 시설에 그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권의 활성화에는 크게 발전이나 기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길을 건너서 가면은 서교동으로 가는 지역이고요. 길 건너 그 건물까지가 합정동 지역입니다. 서교동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합정동이고 왼쪽이 서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출판사들은 을지로와 종로 일대에 많이 모여 있어 있는데 1990년대 초부터 이 서교동 일대에 출판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파주에 있는 출판사처럼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눈에 띄진 않지만 이 서교동 전체에 많은 출판사들이 흩어져 있어요. 예. 따라서 이 일대는 관련된 오피스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연령층은 20대 후반으로 좀 높게 되어 있고
그 상권의 객단가도 이 홍대 상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합정동 일대는 출발부터 가옥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세대 다가구가 생겨나고 근린생활시설이 생겨났다면, 이 서교동 일대는 택지 개발 지구가 진행되고 나서 큰 단독주택 위주로 생겼고요. 그 이후에 상가들이 들어선 형태에서 출판사들이 들어오고 오피스가 성경되면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출발 자체가 자랐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요. 아까 갔던 거는 좀 한적한 주택가 분위기가 있지만 이쪽은 좀 활발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이 일대도 마찬가지로 한 10년 전만 비교해봐도 군데군데 단독주택들도 많이 있었는데 많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건물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2010년경부터 시작해서 합정동, 서교동 일대에 그 많은 주택들이 근린생활시설도 많이 바뀌었는데, 일부는 그 용도나 그냥 살짝만 변경하면서 위에는 아직도 그 주택들이 있는 그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주택을 관련된 건물들은 그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해서 보셔야 됩니다. 월세 시세는 이 일대 전반적으로 10평 1층 기준으로 200에서 35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큰 도로에서 홍대 방향 골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로) 되돌아가 보면은 이 일대는 한적한 주택가 일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었었는데, 2000년이 넘어서면서 6호선이 개통되고 홍대 상권의 확장으로 이렇게 주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여러분 로드뷰로 10년 전만 보셔도 많이 바뀐 걸 느끼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봤기 때문에 확연하게 그 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또 바뀌고, 예. 그 건물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죠. 또 현재 이 일대의 건물 시세는 평당 6천에서 1억 원 사이로 되어 있어요. 쭉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면 사실 공급 가행 측면이 생기다 보니까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권의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상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시야가 넓어지면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내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먼저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 물건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 상권을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권을 다니면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면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그게 건물이 됐건 그 자영업의 어떤 상가가 됐건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늦으면 늦을수록 먼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낚아채 갈 확률이 커요. 따라서 평소에 다양한 상권을 다니면서 그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홍대가 확장돼서 이 합정동이나 서교동이나 이 상수동도 마찬가지인데, 초기에 들어와서 그 주택들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면서 다시 상가로 입점을 시킬 때는 월세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또 두 번째로 들어온 주자는 월세가 올라간 상태에서 또 그 건물 가격을 또 올려서 또 매도를 하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한계점이 다다릅니다. 그때 잘못 들어가면 물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물리냐 안 물리냐는 그 시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다양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아요. 지금까지 합정역 상권을 봤습니다. 이 합정동 서교동 일대는 원래 주택가가 있는 상태에서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역세권 상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었었는데, 홍대 상권의 확장으로 관심을 끌면서 SNS로 또 맛집들이 들어오면서 한동안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거품이 꺼지면서 현재는
원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일대의 월세와 권리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시고, 유동인구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또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일대 상권이 지속적으로 월세가 상승하면서 매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인가를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